12월의 첫날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나왔네요. 1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 오늘 사실 풍산계 논란 말고는 전 정권 관련 수사에는 직접 입장을 내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읽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읽었습니다.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이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알려진 문 전 대통령 입장문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에 그 판단을 받아들였다. 여기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넘지 말라. 안보가 정쟁으로 활용되는 건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뭐 말은 강하게 하고 용어는 강한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메시지는 뭐 강력한지 모르겠고 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력하지 않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으면 본인이 직접 해야죠.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민에 대해서 했어야죠. 근데 윤건영 의원 대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말이 문 대통령의 말인지 윤건영 의원의 말인지 참모들의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서훈 지금 전 안보실장 저 영장심사 하루 앞두고 메시지를 냈는데 아무튼 아무래도 서훈 전 원장이든 그다음에 이제 곧 소환될 걸로 보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든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든 이런 참모들이 메시지를 한번 좀 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선 건지 아니면은 참모들의 권유에서 마지못해 한 건지 이건 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문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 정권 5년 동안 참모들의 보고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부동산 정책 24번 나왔지만 다 실패했죠. 근데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보고를 잘못 받았으니까. 북한 핵 개발 실상에 대해서도 전혀 상황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왜? 보고를 잘못 받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잘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문 대통령은 똑같은 정보고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왜 달라지냐. 그게 핵심이에요. 정권이 바뀐 게. 대장동 수사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가 달라집니까? 전 정권에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안도 전 정권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인적인 추론 좀 들어가셨는데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뭐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만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는데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3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왜 이대진 씨를 구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아마도 문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에서 소명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왜 결론이 바뀌냐 이런 메시지. 사실은 양산에서 거주하고 이후에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에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연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 텐데 정미경 의원님. 근데 잠시 뒤에 좀 만나보긴 할 테지만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 책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시각은 안보라의 핵심인 서훈 전 실장이 모두 다 관여한 거 아니냐인데 본인이 내가 다 마지막에 판단했다고 하면 이 사안의 좀 본류가 달라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때문에 검찰이 소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최종 책임자다. 내 보고 다 받고 내가 최종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무엇을 보고받고 또 무엇을 최종 승인했는지 이거는 당연히 검찰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김홍희 전 해양청장이 전부 다 구속이 됐었잖아요. 해경청장이요. 예,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구속이 됐다는 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이 그 당시 발부해 준 겁니다. 그런데 왜 적부심에서 석방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검찰의 이 두 분이 다 진술을 한 것 같아요. 예, 추론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추론 얘기도 하고 일부 보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서훈 안보실장 주도로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일단락이 됐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이 언론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훈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잖아요. 수십 건을. 그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서훈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나는 삭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서욱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훈 실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 이유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원이 여태까지 한 여러 가지 그 판단에 의하면 이번에 서훈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일단 발부돼서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영민 실장 뭐 이렇게 해서 또 차츰차츰 단계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를 넘지 말라. 최종 책임자 얘기. 검찰 수사에게는 잠시 뒤에 또 검찰 얘기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이 승인했다는 말이 꽤 간단치 않은 메시지다 이렇게 정의영 의원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실제로 감사원은 몇 달 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피격 서면 조사를 요구했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고 했었는데요.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던 박범계 의원과 유족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였던데? 이래주 씨. 신영. 신영이라고. 아니 잠깐만.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어떻게 이거 정치 탄압이요? 당신들 국가공무원이 적대국가에 무차비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170명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해 사건 유족 되시는 분이 오셔서 피켓도 뺐고 지금 뭐 더 10여 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됐습니까? 대통령, 국정원, 국방부, 그다음에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들이 했던 행동들이 제대로 된 행동인지 이렇게 피켓팅 한다고 해서 이게 정정으로 갑니까? 죽은 동생이 살아옵니까? 장혜찬 이사장님 잠깐 시계를 좀 되돌려 보면 오늘이 12월 1일이고 2달 전쯤에 그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격 사건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통해서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으며 이메일까지 보냈는데 이것도 반송했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경로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서욱 전 국방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이 됐고 이후에 내일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있으니까 또 오늘 메시지를 냈고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 사안을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에 무례한 짓이다라고 경로했던 것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같은 수사 진상 규명 절차를 무례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무례한 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분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나 무례한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도 대단히 정치적이고 무례한데요. 내일 있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 실질심사에 사실상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면 그 많은 날을 놔두고 굳이 영장심사 하루 전인 오늘 이 같은 메시지를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 사법의 영역에 정치적인 잣대를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들이밀고 있고요. 앞서 정미경 전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자인 내지는 자백 때문이 아니더라도 최초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과 만나서 살아있다라는 보고가 올라간 게 사고 당일 오후 6시 3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남짓 지나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공무원이 숨졌습니다. 총격에 의해서.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당시의 대한민국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드러난 감사원 서면 결과를 보면 서훈 전 안보실장은 그날 저녁 7시 반경에 퇴근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체 청와대에서 3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해야 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등의 여러 가지 혐의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일 대표님,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에는 무례하다라고 했고 오늘은 오늘 문 전 대통령의 여러 메시지 중에는 도를 넘지 않기리라는 표현이 제일 저는 눈에 띄던데 그럼 만약에 내일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되고 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 중간에 뭔가 본인도 본인 참모들을 지키고 어쨌든 정책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이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수사가 좀 무리한 수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감사원에 대해서 서면 조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굳이 저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할 때는 검찰 수사가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충성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무총장을 위시해서 먼저 이 감사원 검찰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달려든 거 그리고 감사위원회 연초에 승인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 이런 것들 전체가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이나 이쪽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무리한 짓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여기 뉴스타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당시에 이제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구조를 이제 북한의 해역에서 6시 36분에 발견이 됐는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있었느냐 등등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3시간 동안 뭘 했느냐라는 건데 남북 연락만이 끊어져 있었고 북한 해역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고 해경은 최대한 이제 NLL 북방해선까지 다가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고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이게 저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적절했는지 여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 월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당시에 월북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다음 날이었죠. 9월 23일 아침 8시 30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망이 되는 거가 확인이 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하도록 하라.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어차피 검찰이야 예고된 대로 예정된 대로 하겠지만은 이게 정말로 다 이렇게 다 잡아 넣을 일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는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이 수사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김주일 대표님 이 취지가 약간 좀 무리하다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얘기와 혹은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거에 관해서 진상조사 하태경 의원 중심으로 했고
슬리퍼도 그런데 뭐 극단적인 선택이나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이 아니었다. 혹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도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됐었던 부분이 또 추가 증언이 났다면 이게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정권만 바뀌었다고 모든 증거가 똑같은데 수사 결과가 다 번복되는 건 무리 아니냐라는 얘기보다는 좀 추가 증거들이 다 쏟아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추가 증거들이 뭐 얼마나 쏟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한자 뭐 구명조끼 한자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러면 중국어선이 구조했는데 다시 버린 거냐 아니면은 뭐 본인이 그걸 입고 들어간 거냐 뭐 기타 등등해서 이거 뭐 논란이 많은 거라서 사실상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시의 판단을 가지고 적절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의견들이 갈리는 건데 이거를 다 그러면 다 때려잡아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국민들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만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결국 뭐 대략적인 문 전 대통령의 속내를 짐작해 보자면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 전 안보실장 같은 사람들이 정치 보복에 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자괴감을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뭐 이 속내가 오늘 메시지를 표명해야 된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오늘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언급을 했다면 사건 당일 6시 36분부터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에게 이 고 이대준 씨가 북한 측에 발견되던 최초 보고 이후에 3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공무원 사건에 관하여 보고받고 나서 3시간이 지나서 사망하였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십시오.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북한군에 의해 죽어가는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공범을 자처하지 말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하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씩은 또 수사에 진척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 시간대 당시 2020년 9월 22일 이 그래픽은 저희가 도대체 몇 번째 보는 겁니까? 그만큼 문 전 대통령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을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많았고 실제로 당시 6시 36분 오후 첩보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7시 반쯤에 안보실은 정상적으로 퇴근을 했고 그날 밤 9시 40분에 고 이대준 씨가 북한 총격에 맞아 사살이 되는데 피격을 당하는데 그 이후 3시간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니요 그 다음 거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의문의 3시간 이후에 최근에 얘기 나왔던 부분은 바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자진 월북을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청와대 지침을 따른 것이다. 그럼 3시간 서훈 전 안보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문의 3시간 이것까지 좀 오늘 문 전 대통령 메시지와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시간대가 중요한데 우리 김 앵커가 처음에 잘 설명한 그 22일 오후 3시 30분에 북한 해역에서 우리 이대준 씨가 발견되고 나서 6시 반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9시 반에 안타깝게 그 사살됐는데 그 6시간 동안 또는 대통령이 알고 3시간 동안 과연 우리 정부를 뭘 했는지 구출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날을 넘겨서 다음 날 그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앞에서 어쨌든 그 구조를 못한 거는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났고 그럼 그 다음에 문재인 그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게 됐는지 그 기본적인 그 논의가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있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기의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이 그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화면에 나옵니다만 헌법적인 책임,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뭘 한 건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치 보복이나 이런 걸로 그 미룰 수가 없는 게,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는 우리 다른 국민의 앞으로의 미래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낱낱이 따지고 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